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점이 두 개가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을 A, B에서 A, 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리를 나타내보면 루트 안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은 루트 안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이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같으면 될 테니까 전개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은 소거를 해주시고요. 9랑 9도 이렇게 소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 좌변에 4A가 있고요. 플러스 1까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A. 그럼 이항해주면 10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요. B는 이제 A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B는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제가 여기 P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여기서 이제 외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PA랑 PB랑 PC가 모두 같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을 좀 모르는 게 2개가 있죠. A랑 B 2개가 있으니까 식이 2개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로 PA가 PB다 라는 걸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이거 뭐 해봐서 알겠지만 식을 쓰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결론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다시 루트 안에 A-7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역시나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같다고 놓고 풀면 될 테니까 정리해 볼게요. A제곱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될 건데 A제곱 A제곱이랑요 B제곱 B제곱은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4도 소거가 되네요. 예, 이렇게 소거해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4A 플러스 4B 플러스 49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정리해주면 10A 마이너스 4B는 49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이 두 번째 식을 쓸 때 우리가 요 B라는 녀석이 관여하니까 이제 숫자가 좀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PA랑 PC가 같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루트 안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또 루트 안에 A-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이겠네요.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안에 것끼리 같다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역시나 여기서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남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2B에 플러스 1까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항해 보면 2A 마이너스 2B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이 되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3이다 라는 두 번째 식. 우리가 이 두 번째 식 어떻게 정리해 주면 좋을까요? B를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1번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10A 마이너스 4배에 A 마이너스 3이 49. 예, 그러면 몇 A일까요? 6A 플러스 10인 49. 그래서 6A가 37이 되겠죠.
그러면 A는 6분의 37이 될 거고요. B는 6분의 얼마 빼줘야 되는 거예요? 18을 빼주면은 29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요 6분의 50 얼마죠? 56인가요? 그러면 3분의 28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번에도 점이 두 개를 줬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X축에 의하여 MDN으로 내분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축을 좀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합시다. 축을 그려놓고 여기 X가 있고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A라는 점을 이쯤에다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B라는 점이 이제 6, 마이너스 하니까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6, 마이너스 4. 근데 둘을 이을 거예요.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었어요. 이게 이었더니 좀 이게 그림이 사실 이제 값이 좀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요 지점 있을 거예요. 요 지점. 요게 이제 X축에 의하여 이제 내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고 했냐면 그대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M 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N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MA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NA가 되는 요런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길이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Y좌표들을 알고 있으면 요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4예요. 그러면 M 대 N을 나타내보면 1 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N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자, 어떤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란 얘기고 여러분 탄젠트 45도가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건 이 직선이 예를 들어서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표현이 됐을 때 x계수, y계수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3,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면 3,0 그러면 3 대입해 볼게요. 3하고 0을 여기다 3하고 0 이렇게 x랑 y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3a 더하기 3 빼기 3이 0이니까 a가 0이라는 얘기예요. a가 0이면 당연히 b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직선은 어떤 형태였다고는 거냐면 a가 0이니까 x 빼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마이너스 b의 값이니까 답은 1로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풀이 방법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교점을 찾자라는 게 또 쉬울 수 있잖아요. 교점이라는 건 뭐죠? 교점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연립해서 찾아주는 거죠. 그럼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을 해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니까 둘이 합을 볼까요? 합을 보면 3x 플러스 6이 0이다 라고 돼서 x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보면 y는 얼마가 되죠? y는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요 녀석에 평행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같다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 요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요렇게 풀어줘도 괜찮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선을 요 녀석과 평행하다는 걸 가지고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의 형태로 두고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아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니까 네, k의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또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위에서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제 결과는 같겠죠. 결과는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네. 그래서 우리 x절편하고 y절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냥 바로 점을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거를 보시면 우리의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은 콤마 0이 되는 거고요. B라는 점은 0 콤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0 콤마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뭐 콤마 0일까요? 마이너스 2 콤마 0인가요? 마이너스 2 콤마 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다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이 상태에서 그리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럼 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에 우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하고 평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랑 3b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네요. 두 번째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란 얘기는 x계수끼리의 곱 ab 더하기 y계수끼리의 곱 6이 0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물어보고 있어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세제곱이면 8일 거고요. 마이너스에 3이 있고 마이너스 6 곱해질 거고 곱하기 2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8 더하기 얼마입니까? 36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44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자, 각을 2등분한다. 그러면 각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거리가 같다 그랬어요. 직선까지의 거리잖아요.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예.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써봅시다. 그러니까는 요렇게랑 요렇게가 둘 다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어차피 4의 제곱이랑 똑같죠. 절대값 안에 그대로 요 식이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은 루트 안에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절대값 안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녀석이 같으니까 이렇게 약분될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끼리 같으면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안에 것끼리 같다. 예,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는 0이라는 게 하나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부호가 반대로 갔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2. 이 상황에서는 2항에서 정점 7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확인하자고 했던 게 뭐냐면 얘네 둘이는 뭐하다고요? 여기는 수직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까지 한번 확인 해보면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산하는 방법이고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는데 and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요.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러한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사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는 중심의 좌표만 알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만 찾아볼 거예요. 그럼 중심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네요. 원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거나 또는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퀄 32 위에 있으면서 y는 x 위에 있는 점. 네, 그럼 두 개 연립이잖아요, 그죠? 연립이니까 y는 x, y만 x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옆으로 밑으로 갈게요. x-2의 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32가 되는 거고요. 그럼 x-2의 제곱이 얼마예요? 16이고요. 그럼 x-2는 4 또는 x-2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x값은 여기서 6이 하나 나오고 x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원의 넓이는 얘네들이 지금 반지름 요 녀석들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네 다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66에 36파이가 있고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파이가 이렇게 있겠죠. 두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30이라는 녀석하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좀 정계를 해서 정계를 해도 뭐 크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3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2x제곱이요. 16 빼주면 16이네. 그러면 x제곱은 8이고요. 그럼 x값은 2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 역시나 얘네들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게 이원의 반지름일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는 얘기? 이 녀석의 넓이는 8파이고 넓이는 8파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예,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40에 잠시만요. 계산이 뭐가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여기 계산 잘못된 것만 좀 다시 할게요. 여기서 좀 급하게 계산해도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기만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x제곱이 여기 8만 빼줘야 되네. 8만 빼서 24가 되고 네, x제곱은 12네요. 네, x제곱 12니까 x는 2루트 3, 뭐 그냥 루트로 써도 상관없겠죠. 또는 x는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12파이, 여기서 1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까지 다 더해줘서 40파이 더하기 24파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64파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림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원이 이렇게 원이 되어라.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을 거예요.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현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예. 그럼 항상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얘가
요렇게랑 요렇게 길이가 같아지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요만큼이 2분의 1 x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연결한 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는 3이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요 길이만 알면 돼요. 요 길이만 알면 돼. 그럼 이 길이는 뭐냐? 한 점에서 파란색 직선까지 거리잖아요. 그쵸? 예, 요 녀석 우리가 D라고 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루트 안에 5분의 절대값 5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아, 그럼 요 D라는 녀석이 더 이상 D가 아니라 얼마가 되면 되겠다? 네, 루트 5가 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냥 보면은 얘 제곱하면 얼마죠? 9가 되는 거고, 얘 제곱하면 얼마?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제곱하면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2분의 1 x는 얼마가 돼야 되고요? 2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x는 얼마? 4가 되겠네요. 굳이 뭐 이렇게 제곱까지 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없을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는데 좌표평면에 20개의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20개의 원을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릴 수는 없고 20개의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네,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교점의 개수. 그럼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중에서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원에 지금 제시된 요 원의 반지름은 뭐냐면 루트 R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원의 중심 0,0하고요. 요 직선까지 거리 있죠. 거리 한번 재보면 루트 안에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15-15예요. 거리가 3이에요. 그럼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작을수록 안 만날 거고 클수록 여러 번 만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가 3이에요. 뭐가? 거리가. 그 다음에 이거 루트 R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루트 R 반지름의 길이가 3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R의 값들은 뭐가 있어요? R은 1부터 1, 2, 7, 8까지는 안 만나네요. 그쵸? 두 번째 상황은 거리랑 루트 R이 같으면 접하죠.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9일 때 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이랑 루트 R 중에 루트 R이 더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치? 네, 그럼 이때 R은 얼마부터? 10, 11 계속 다 되겠죠. 19, 20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한 개짜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두 개짜리가 11개 있으니까 2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결국에는 이렇게 더해서 23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원의 이동이라는 건 중심의 이동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2,1이 됐다는 얘기고 원래는 0,0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반지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누구랑 접했다고요? 직선하고 접하였다. 그럼 원하고요. 요런 원하고 직선이 접했다는 얘기는 D는 R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D를 구해보자. D는 뭔데요? 루트 안에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1 플러스 5인데 요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값 안에 2a 플러스 6이 2 루트 a제곱 플러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확인해 봅시다. 그럼 4a제곱 더하기 24a 더하기 36이 4a제곱 플러스 4와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a에 대한 1차네요. 그렇죠? 그럼 24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12번 문제는 뭐냐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는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그러면 그냥 그 PQ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면 P라는 점을 A, B라고 하면 우리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Q라는 점은 원점 대칭이면 뭐죠? 부호 다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PQ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뭘 구해야 되느냐? 기울기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를 구해야 돼요. A가 아니구나. 2B. 그러니까 A분의 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사실 A, B나 B를 구하면 되니까 얘네들 사이 뭐만 알면 될까요? 관계를 알려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은 R제곱이고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 대입한 거예요. 얘 대입. 예,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들이 무슨 구조가 될지 한번 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은 R제곱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B 플러스 10은 R제곱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버릴까요? 빼버리면 다 소거가 되는 애들이죠. 네. 밑에서 왜 이거 뺄 거 그랬나? 상관없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B는 0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3B. 예. 그럼 관계 됐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B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집합이 나왔는데 집합인데 부등식으로 나왔어요.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A가 B에 포함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A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나요? 인수분해 한 번만 할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B는 절대값이 있네요. 그럼 절대값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수직선에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 다 포함되어 있는 요 사이 값이고요. B의 범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인데요. B가 A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단은 여기는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하고 같아지면 안 돼요. A도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고 A는 3보다 커야 되네요. A의 범위는 3보다 커야 되는데 뭐의 최소값이냐면 자연수 A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14번 문제는 집합의 원소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소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소수가 4개가 있네요.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체 개수에서 반대 상황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줄 거예요. 뭐냐 하면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녀석들.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에서 8개니까 2의 8제곱개예요. 근데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소수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소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이면 256이고요. 2의 4제곱은 16이니까 240개라는 정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요거는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렇게 놔뒀을 때 이쪽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한번 봅시다. 2, 4, 6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 4, 6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8하고 9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8하고 10은 여기 거밖에 갈 데가 없어요. A의 원소니까. 그 다음 그럼 1, 3, 5는 어디 있었겠어요? 1, 3, 5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NB의 값을 물어봤어요. NB라는 건 B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렇죠? 네, NB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5가 되겠죠. 6개.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나가면서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N 이렇게 있죠, 그렇죠? N.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요 N 자리에 N 자리 있죠. 여기도 N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A1이라는 건 결국에는 X가 N자리 1 집어넣고 보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A2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원소나열법을 해보면 1, 2, 3, 1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은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추르르 가다가 A6이라는 친구는 N자리에 6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11하고 12가 돼요. A7이라는 녀석은 이상해요. X가 7 집으면 13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집합들은 다 뭐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은 12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요 자리에 뭐가 오는 순간부터 A7이 오는 순간부터 공집합이 하나 껴들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n의 최소값 k는 얼마고요? 7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죠? a의 k-2 뭐 물어본 거야? A5를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A5라는 건 n자리 5 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9보다 그거나 같아요. 9, 10, 11, 12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네, 원소의 합이니까 21 곱하기 2가 돼서 4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두 조건이 있어요. P. 그럼 조건이 있으니까 항상 뭐가 있겠어요? 진리집합이 있겠죠? 10의 약수의 모임이에요. 1, 2, 5, 10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Q라는 녀석 볼 때 요 부등식 하나 잠깐만 풀고 갈까요? 그럼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4보다 작다예요. 근데 전체 집합을 잘 봐야 되죠.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Q는 1, 2, 3 여기까지야. 그러면 not Q 또는 Q의 진리,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또는 합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Q 이 녀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P의 여집합이 하나 필요하겠죠. P의 여집합은 3, 4, 6, 7, 8, 9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합집합을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합집합 봅시다. 1, 2, 3, 4, 6, 7, 8, 9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더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5 곱하기 2고요. 더 15 곱하기 2네요. 네, 그럼 40 이렇게 되겠죠. 자, 18번 문제는 자, A, B, C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기억은 뭐 해야 됩니까? A가 음수고 B가 음수, A, B 양수되는 거 뭐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거는 C가 음수이면 C가 음수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발레를 한번 써볼까요? 니은의 발레. 발레라는 건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A가 2, B가 1, 뭐 C가 마이너스 뭐 3 이렇게만 돼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디귿은 제곱의 합이 0이면 모두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 조건이니까요. 정답 기억 디귿이고요. 19번 문제입니다. 명제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한 명제가 나왔어요. 이런 명제 이제 부정에 대한 이야기죠. 자, 부정이 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부정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다요. 예, 그러면서 의미 아닌 O 이하의 두 정수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런 순서쌍의 개수는 여러분 꼼꼼하게 세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어떤 규칙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겠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부등식에 대해서 중요한 말은 2차라는 말이 없어요. 2차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가 0일 때예요.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예요. 그럼 A가 0일 때는 따로 보고요.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2차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차라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붕 떠서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양수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양수면서 판별식 보면 B제곱 마이너스 C가 아니네요. 저기 숫자네요. 여기 3이네요. 3. 네, 그러면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요 상황을 봐야 되겠죠. A가 0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A가 0이면 b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때 방법은 b가 0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0,0이라는 순서쌍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 상황들 볼게요. 그럼 a가 1일 때부터 a가 2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간격을 좀 이렇게 할게요.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 A가 4, A가 5인 경우. 네. 이렇게 놓고 보면 A가 1이면 여기 판별식 있죠? 판별식. 다시 말해서 B제곱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 12. 여기는 B제곱이 2배가 24. B제곱이 얼마죠? 36. B제곱이 얼마? 48. 12씩 커지는 거죠? 여기 6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의 값들을 확인해보면 B는 0부터 1, 2, 3 여기서 B는 0, 1, 2, 3, 4 괜찮나요? 여기서 B는 0, 1, 2, 3, 4, 5까지 괜찮은데 여기는 다 괜찮겠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3에서 18개가 있고요. 여기 4개, 5개죠? 5개, 4개
됐나요? 예. 그러면 요렇게 더해보니까 27개가 있는데 아까 빼먹으면 안 되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0,0 하나 있었으니 플러스 1개 해서 28개. 네.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지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네. 2차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얘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자, 20번. A 플러스 B가 5이고 양수 A, B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AB 더하기 AB분의 16이라는 게 생기고요. 뒤에 이제 그 상수가 2 더하기 8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의 일단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근데 요만큼은 상수예요.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데리고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B 더하기 AB분의 16이 2배의 루트 안에 AB 곱하기 AB분의 16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16, 요게 이제 약분될 거고, 요건 이제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사실은 이만큼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플러스 10 하면 뭐 그대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변만 정리를 좀 해보면 4, 2, 8 맞아요? 8 더하기 10이니까 이건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L은 18이에요. L은 18인데 중요한 거는 뭐 할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을 때라 그랬죠. 근데 같은 걸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랬어요?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곱하기 B는 4일 때가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랑 B랑 곱해서 4인데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 그랬죠. A, B 대소 관계를 줬죠. 그럼 A는 얼마고요? 4고요. B는 1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M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L의 제곱은 16 더하기 1 더하기 18의 제곱 얼마죠? 324인가요? 네. 이렇게 돼서 34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풀이 여기까지 할게요.